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 웨비나는 이제 간섭검토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션에서 이정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나비석스 매니저와 빔360 코디네이트의 기능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비석스 매니저에서는 단일 모델에서도 간섭 체크가 가능하고 또한 세부적인 조정을 위해서 매뉴얼하게 간섭 컴퓨터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모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뭐 누락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 최신 모델 관리가 좀 어렵게 작용할 수 있다는, 좀 복잡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빔360 코디네이션 모듈 같은 경우는 업로드된 모델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간섭 체크를 수행을 하고 또한 자동으로 그룹핑하여 클래시 디텍션 매트릭스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BIM에 대한 숙련자가 아니어도 쉽게 모델을 확인을 하고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이제 빔360 코디네이트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나비석스 매니지보다 좀 상위 솔루션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매뉴얼한 간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빔360 코디네이트에서는 불가능하고 나비석스 매니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뉴얼한 간섭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비석스 매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이제 주기적으로 간섭 컴퓨터 현황을 확인이 필요할 때는 빔360 코디네이션 모듈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이제 단일 모델 파일 안에 뭐 건축, 구조, 뭐 설비 이런 그 공종별로 모두 포함된 경우, 혹은 또 시공 단계에서 뭐 타워 크레인 기초에 대한 감사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 이제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치가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타워 크레인 스펙에 따라서 시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기초에 대한 사이즈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부에 있는 뭐 우수나 오수 배관, 뭐 소방 배관, 뭐 기타 이제 빌딩에서 뭐 들어오고 나가는 외부 배관들과 이제 타워 크레인 기초와의 간섭은 이제 필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코디네이션을 수행을 할 때에는 이제 나비석스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트는 그와 좀 반대되는 개념의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건축,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뭐 각기 다른 회사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주기적인 코디네이션 작업을 위해서 빔360 코디네이트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터와 그리고 나비석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빔360 코디네이트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간섭 체크 매트릭스가 작성이 되고 또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이제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간섭에 대해서 바로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코디네이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뭐 담당자나 혹은 프로젝트 멤버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요. 빔360 이슈 에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나비석스에서는 실제로 빔360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이제 모델 간의 클래시 디텍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비석스에서 지금 빔360 이슈를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하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빔360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간섭 체크를 수행을 하면 이제 NWF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 NWF 파일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빔360 코디네이트에 접근 권한이 있다면 뭐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빔360에 업로드되어 있는 간섭 체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빔360 이슈 에딩 같은 경우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자면 마찬가지로 이제 빔360 이제 코디네이션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되고요. 자, 모델 코디네이션 탭에서 간섭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클래시된 목록들 중에서 지금 덕트와 벽 간에 지금 클래시가 49개, 이게 하나로 그룹핑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것을 나비석스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개별 단위로 간섭이 검토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룹핑 된 것으로 효과적으로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해서 이슈를 지금 생성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비석스 상에서 지금 그 코디네이션 탭에서 지금 빔360으로 접속을 하게 돼서 좀 코디네이션 모듈에 있는 그 코디네이션 스페이스 를 선택을 하고 그 해당 그 스페이스에 있는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저 콜라보레이션 탭 같은 경우, 코디네이션 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애드인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보통 본인의 계정이 있으실 거고 그 옆쪽에 카트 모양이 보이실 건데 그쪽으로 오토데스크 앱스토어 쪽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빔360 이슈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애드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애드인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빔360 코디네이트에 액세스 권한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빔360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체 모델들로만 간섭 체크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개별로 지금 구조 기둥 모델과 지금 MEP 모델 간의 별도의 간섭 체크를 수행하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까지 생성을 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비석스에서 생성된 이슈는 빔360 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360 코디네이터와 그리고 나비석스 매니지 간의 그 간섭 검토 수행 과정을 잠시나마 안내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빔360 모델 코디네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빔360 모델 코디네이션 모듈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디네이션 스페이스에 모델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된 모델은 일단 자동적으로 클래시 디텍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 수행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간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검토된 간섭에 대해서는 수정이 바로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별도의 코디네이션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디네이션 이슈를 생성을 해서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션 미팅까지 진행을 한 뒤에 그리고 다시 모델을 수정을 하고 혹은 업데이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다시 코디네이션 스페이스의 공간에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인식을 해서 그 클래시 디텍션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수정이 되면 실시간으로 클래시 디텍션이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웨비나에서 효율적으로 타임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은 어쨌든 클래시 디텍션은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타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찾아보았고, 일단 그래서 처음 최초의 코디네이션 공간에 모델을 업로드하는 과정과 그리고 코디네이션 미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모델에 대한 업로드 과정을 빔 360 디자인 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활용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 빔 360 디자인 웨비나에서는 협업에 포커스를 맞춘 워크플로우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파일 공유 방식을 빔 360 코디네이트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디네이션 미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코디네이션 미팅이라는 게 보통은 격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매주 진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보통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나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간섭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제 이전 미팅과 비교해서 간섭이 얼마만큼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었는지, 또는 키데이터 대비 코디네이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등이 이제 미팅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이제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문구 자체가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첨부를 했고요. 실시간으로 클래시 디텍션과 코디네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 매트릭스 기능으로 현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빔 360 코디네이트 이런 클래시 매트릭스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작업, 오른쪽에 보시는 엑셀 클래시 매트릭스 작업을 하게 되죠. 보통 주요 공정이 10개 미만으로 되면 수작업으로도 어느 정도 크게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30개 정도 되는 공정의 경우라면 이제 휴먼 에러를 없애기 위한 프로세스를 별도로 또 구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클래시 매트릭스를 제공하게 되는 이제 클래시 디텍션 관련 LL이나 서드 파티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별도의 특수한 경우라면 별도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빔 360 코디네이트를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런 클래시 매트릭스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은 확실히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파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기본 폴더 구성은 건축과 구조 MEP 이 세 가지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폴더 안에는 이제 실제 모델링 작업 파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폴더들을 프로젝트 어드민에 있는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설정, 그래서 각각을 이제 팀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팀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보통 기본 폴더가 있는 위치에는 이제 쉐어드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기본 폴더 내에는 서브 폴더로 컨슈머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슈머드 폴더나 혹은 쉐어드 폴더를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로 따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몇몇 분들께서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는 이제 이전에는 플랜 폴더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실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프로젝트 파일드 폴더에 사용자가 별도로 이제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빔 360 디자인 쪽에서 쉐어드나 혹은 컨슘 폴더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빔 360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타임라인에 대한 화면이고요.
기본 폴더에 이제 모델 파일을 이제 최초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뭐 모델링이 끝나거나 혹은 뭐 성과품을 납품할 때 혹은 뭐 협업을 위해서 뭐 모델을 공유하게 될 때, 이럴 때 담당의 이제 프로젝트 어드민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어드민은 이제 모델 파일을 쉐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 쉐어를 하게 되면 해당 모델은 자동으로 그 쉐어드 폴더로 업로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타 분야 쪽, 이제 지금은 건축에서 쉐어를 했다고 하면 뭐 혹은 구조나 혹은 MEP 쪽에서 타임라인이 건축 쪽에서 쉐어드가 됐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쉐어드된 모델을 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컨슘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슘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 폴더 내에 있는 컨슘드 폴더에 쉐어드 폴더에 있던 모델이 이제 복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사용자가 모델을 따로 업로드하는 과정 없이도 이제 쉐어드 폴더에 계속 모델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클래시 디텍션 매트릭스가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의 빨간 박스 안에는 지금 구조 쪽과 그리고 설비 쪽에 지금 클래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총 이제 클래시 그룹이 239개의 그룹이 있는 거고요. 실제 랩인 모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제 실제 간섭이 있는 구간 한 개 구간을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배관 쪽 모델과 지금 구조 쪽에 구조 프레임 쪽에 간섭이 하나 발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제가 실제로 랩인 모델에서 이제 파이프를 옆으로 살짝 옮겨서 간섭을 해소를 했고요. 이렇게 해소된 모델을 따로 저장을 하고 요거를 다시 프로젝트 어드민 단에서 이제 쉐어드를 하게 되면 뭐 따로 별도로 업로드나 혹은 뭐 파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과정 없이 자동으로 쉐어드 폴더 내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클래시 디텍션 매트릭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238개의 간섭 그룹으로 확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섭이 된 이제 현황들은 실제 빔360 코디네이트 상에서도 바로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비석 매니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슈나 이슈 생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슈를 생성을 하든 실제로 이제 나비석스에서도 지금 빔360 이슈 에드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저에 따라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빔360 코디네이트와 그리고 나비석스 매니지를 서로 비교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서로 이제 특장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특성이나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빔360 코디네이트와 나비석스 매니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모든 구간에서 간섭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360 코디네이트는 뭐 주기적인 클래시 코디네이션 미팅 대응을 위해서 클래시 디텍션을 수행을 한다던가, 혹은 실시간으로 모델 코디네이션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때, 이럴 때 뭐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나비석스 매니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듯이 특정 모델 혹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코디네이션을 수행을 해야 될 때, 혹은 뭐 공정 간 협업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모델들이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모델 검토를 하게 될 때 나비석스 매니지를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은 이제 비교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뭐 수행을 하게 되실 때는 적절히 두 가지를 섞어서, 물론 무조건 다 두 가지 모드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요게 저희 시리즈 웨비나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웨비나가 됐는데요. 앞서서는 빔360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빔360 닥스 쪽을 중점을 둔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앞선 웨비나에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실제로 오늘은 이제 전 웨비나에서 이제 텀이 조금 길어져서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모델링, 폴더 구조도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폴더 구성에 대해서 실무와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앞선 웨비나들이 전부 다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요 유튜브에서 좀 더 확인을 하셨으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